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은 서울 중심부 중 한 곳인 영등포구 7억대 아파트에 왜 눈여겨봐야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트렌드를 짚어주는 TV 부투TV입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가진 돈은 많이 없고 그렇다고 외곽에서 살기는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적은 돈으로 서울 중심부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심리인데요.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구 현실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곳은 영등포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맞춰보다가 노도강, 금강구 쪽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쪽보다는 그래도 좀 더 서울 중심부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중위급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혹은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중 저는 영등포구를 눈여겨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 서울시장에서 영등포구에 아직 덜 오른 저평가 아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7억. 서울 중위급 입지 24평 아파트를 이 가격대로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등포구는 지금 이 가격대 아파트가 저렴합니다. 이유는 곧 이어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총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포구 특징 및 생활권 선호도이고, 두 번째는 영등포구 24평 7억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영등포구의 가격 흐름과 저평가된 단지를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지역 생활권과 선호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여의도입니다. 서울을 1에서 5까지 급지순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여의도는 서울에서 1, 2급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는 금융, 증권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갖췄고 한강, 백화점, 마트 등 굵직한 상권과 쾌적한 환경으로 모든 입지적인 요소에서 뛰어난 곳입니다. 앞으로 신속통합 기획으로 구축 아파트가 고층의 대단지로 탈바꿈 시 엄청난 입지 변모가 예상되며 큰 수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산 생활권은 2호선, 5호선, 9호선을 지닌 교통 깡패이고 평지입니다. 균질성이 좋고 아이들 키우기 괜찮은 쾌적한 생활권이라 대중적으로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 2급지 위상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물레 생활권도 2호선 물레역을 바탕으로 평지이고 상권 및 생활 환경이 좋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물레 로데오, 창작촌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상권들이 들어섰고 영등포 타임스퀘어 쪽 접근도 좋아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공업지역이 섞여 있어 균질성은 떨어지지만 학군도 나쁘지 않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가성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길 생활권은 신길 뉴타운 개발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비 사업이 늘어지거나 자초된 곳들도 있어 균질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학군이 좋지 않은 것도 흠인데요. 하지만 정비 사업이 앞으로 의미 있게 진행된다면 위치가 좋은 곳이어서 입지가 변모할 가능성이 충분한 곳입니다. 물레 생활권과 신길 생활권은 서울 내에서 약 3급지 정도의 위상을 지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 생활권은 전통 영등포의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영등포역, 영등포시장, 쪽방촌 등 전통적인 구도심의 영등포 색깔이 진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정비사업과 구도심 개발로 환경이 쾌적해지고 있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대림생활권은 신도림역 주변의 단지들은 교통이 좋고 신도림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신도림역과 멀리 떨어진 대림동 지역은 물론 대림역 주변은 차이나타운의 영향으로 유해한 상권과 아이들 키우기 좋지 않은 환경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생활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 생활권 특징과 선호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의도와 당산, 물레, 신길, 신도림과 가까운 대림은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선호되는 입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등포구에서 24평 7억대 아파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지가 보이십니까? 영상으로 봐도 정말 살고 싶은 새거 느낌이 풀풀 나는데요. 바로 여기는 선호도 높은 당산 생활권의 대장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위치는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인 당산역 주변이라 강남 및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수월한 곳입니다. 실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4평은 21년 9월 15억 3천만 원의 최고가를 찍은 후에 약 12억대에서 저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는 저층 제외 13억 5천부터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즉 당산동 신축 대장 아파트는 12억대에서 13억대로 상승 전환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가격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길 뉴타운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신축인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7호선 신풍역 역세권이라 강남 및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수월한 곳입니다.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 25평은 21년 11월 13억 8,500만원의 최고가를 찍은 후 약 9억에서 10억 초반으로 저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름에 11억으로 반등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는 저층 제외 11억부터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즉 신길동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는 9, 10억대에서 11억대로 상승 전환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당산 영등포 생활권의 영등포 사만 아파트입니다. 2호선, 9호선 역세권 단지로 위치적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단지입니다. 실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사만 24평은 21년 9월 10억 9천에 최고가를 찍은 후에 약 8억 초반으로 저점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 여름에 9억 반등 거래가 되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로는 저층 제외 9억 이상부터 호가가 나왔습니다. 즉 선호도 높은 당산 영등포 생활권에서 8억대 단지들은 9억 이상으로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7억대 아파트 중 한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21년 가을 9억 8천에 최고가를 찍은 후에 7억 중후반선에서 저점 거래를 보여줬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아직 7억 후반 매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7억대 아파트는 여전히 7억대로 아직 상승 전 가격입니다. 즉 영등포구는 고가 아파트부터 8억대 아파트까지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7억대 아파트는 큰 상승 전이니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등포구 아파트의 가격은 11억에서 12억대는 13억대로, 9억에서 10억대는 11억대로, 8억은 9억대로 상승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이렇게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흐름이 올 영등포구 7억대 아파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영등포구 24평 7억대 아파트 탑5에 대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